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자료상 보니까 상하위 소득 격차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대동법이라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세금을, 즉 부담과 공력을 사람에게 부과할 것이냐, 재산과 이익에 부과할 것이냐에 엄청난 논쟁거리였던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전혀 부담이 안 돼. 똑같으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간접세죠. 그런데 이 세금을 사람이 아니고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게 그게 대동법이죠. 다수의 서민들이 살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갑자기 흥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저항이 엄청났던 겁니다. 이게 정도전이 하려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려다 몇백 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한 겁니다. 그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지금 수입원은 부동산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뭐 유한한 건데 부동산에 대한 조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그럼 그 부과한 세금을 어떻게 줄 거냐라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는 인두세의 완전 반대 개념이죠. 똑같이. 그리고 이거는 재산의 부과. 격차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격차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 것 때문에 속도라도 좀 완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뭐 보유세 얘기도 하고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시끄러워요. 저는 이게 결국 우리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적폐, 기득권 체제에 도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감수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뭐 농사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지 얼굴 안 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죠? 고기를 잡으려면 뭐 물에 젖어야지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안 보고 싶은 인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사람들, 일반 시민들,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개별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아플 정도로 멱살을 잡으셔도 돼요. 공정성, 형평성 때문에 집행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방법을 찾자고요. 5만 원, 6만 원 팔다가 여름에 15일, 20일이에요. 장마 끝나면. 자리값 10만 원 받고 앉으면 20만 원이다. 그래서는 안 되죠. 때려야죠.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 동네는요. 10,000원 올려서 7만 원 받아요.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안 그러면 2천만 원 때린다. 그걸 정치한다고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그걸 단칼에 이거 없애면 이 많은 여기 꽉 차는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갑니까? 계도를 해도 천천히 다 국립공원도 4년 5년 걸렸어요. 이거를 단칼에 몇 년 걸려서 해줘야지.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 화난 거 아니에요.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소위 단속한다고 말을 해놓고 안 해. 뭐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아까 우리 유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십 년 유예를 해온 겁니다. 매년 개고장 거리고 안 하면 철거한다? 라고 말하고 또 한 번 밀어주고 또 안 하니까 또 보내놓고 또 미루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도대체. 유예도 안 주시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따르자. 대신 최소한의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 한 게 그건 지상에서
밥을 먹고 개울가로 발 담그러 가는 것까지는 예. 근데 거기에 선결 조건이 일단은 지상에서 개울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물론 대부분의 영업 장소가 개울가에다가 철거가 되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좀 제대로 형식이 안 갖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합법적으로 난립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시면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밥 먹다가 내려가가지고 놀다 오든지 먹던 거 들고 내려가 지가 그 물에 들어가서 먹든지 이게 뭔 상관 있어요. 사실은 그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 내서 할 일이 아니고 시나 도에서 돈 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왜 하천에 못 들어가게 옹벽을 제가 막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제가 원망 받을 거 알고 온 겁니다. 그 뭐 칭찬 받겠어요. 여러분들 손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요. 저희도 연구할 거고 여러분도 좀 아이디어 좀 내고 실현 불가능한 거 말고 실현 가능한 거. 이번에도 검수 채취에 불응하면 체포 등의 이제 강제 절차입니다. 일단은 검사를 하는 게 우선이고 방역의 필요에 의해서 스타트를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을까. 기자분들 통제. 예, 기자님들 미지 마시고요. 기자분들 통제.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과천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지금까지 불응하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발에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 성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당락을 가른 건 불과 0.73%포인트 차이, 24만 7천여 표였습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가장 적은 표 차이인데요. 개표 내내 피말리는 접전이 계속되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와 눈물도 엇갈렸습니다. 새벽 2시 반 무거운 표정으로 자택을 나서 당사로 향한 이 후보는 지지자들의 눈물 속에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벽 4시쯤 집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병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잠시 휘청이기도 했지만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 등 마중 나온 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한 뒤 걸어서 차에 올랐습니다. 이어 1시간 반쯤 뒤 다른 의원들의 동행 없이 홀로 실질 심사가 열릴 법원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사 16시간 반 만에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멈추자고 호소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가서 들어봐 자 행사 쓰레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잠시 다투었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